네, 2022년 2월 24일 지금 5시 18분이네요. 커피 한 잔들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우리 유튜브에서 노후파산이라고 치면 굉장히 뭐 많은 영상들이 떠요. 그리고 저 강창이라는 대표님은 사사로 있는 제 18년 고등학교 선배시고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영상 여기서 보고 끊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마 끊으시면 엄청난 죗값을 치를 거고 페널티는 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겹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서 돈을 세이빙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억울하다, 괜히 들었다, 이런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연금을 권한다 이러면 고객분들은 대부분 거절을 하죠.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고객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또 설계사분들의 어프로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떻게 거절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ere. Quick question for you. Instead of getting your coffee, would you mind giving me a couple of bucks towards my retirement? Are you kidding? I wouldn't even think about it. For your retirement? For my retirement. Give me a couple of bucks for my retirement. Thank You know you. this guy? I don't know, just a few bucks would be a good start, I think. I think I really want the coffee. You really want a coffee? All right, no worries. Not surprisingly, people weren't willing to donate to a stranger's retirement fund. And yet that's exactly the challenge we're facing every day when saving for our own retirement. Why is that? Research has shown that we think of our older selves as strangers, and it turns out our brain is to blame. You see, when you think about yourself, this part of the brain lights up brightly. When you think about a stranger, it dims. And when you think about yourself in the future, the same thing happens. It's like you're a stranger to yourself. So at the coffee truck, nobody wants to give money to a stranger. Right now, I'm not putting any money away. I'm just kind of focusing on the here and now. I have not planned whatsoever for my retirement. Can I picture myself in retirement? No. No, I can't. The challenge is, how do we connect with our older selves to make retirement more vivid and real? 네, 커피 트럭의 실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뭐 연금 준비하라고 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미래의 내가 타인이기 때문에 미래의 내가 돈을 나에게서 빌리는데 빌렸다가 내가 미래에 갚을게 이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조차 우리 뇌는 타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게 우리가 어떤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거절하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해요. 그 거절의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그 결과값도 어느 정도는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가장 슬픈 말이 그때 뭐뭐를 했더라면이라는 말이 제일 슬픈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좀 더 강하게 말하면요, 고객이 저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하게 얘기하면 고객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고객이 마음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연금을 들었을 때 특히 설계사분들한테 또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그 연금 역시도 유지시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품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연금을 가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페널티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에 이대리하고 박과장이 있어요. 둘이 동갑이에요. 조금 능력이 뛰어나서 과장 진급이 좀 빨랐어요. 둘 다 지금 30살이에요. 자, 30살인데 이대리는 이때부터 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 수령 시점에 2억이라는 돈을 꾸준히 모아왔어요. 그래서 2억을 갖고 연금을 지급을 받는데 이대리가 월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 박 과장은 이때까지는 뭐 주식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가지고 어찌됐든 2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쿠야 나도 이때 연금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돈이잖아요. 2억. 그래서 2억으로 연금을 받으면 박 과장은 50만원 밖에 못 받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페널티예요. 왜 그러냐면 연금은 보험회사가 손해를 안 보려면 고객이 오래 살면 안 돼요. 받다가 사망을 해줘야 되지. 그런데 오래 살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 그것들은 통계가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말한 게 평균 수명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 30살 때 평균 수명표는 80세에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망한다고 생각했으니 뭐 더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때를 기준으로 해놓고 한 100만원 주면 되겠다라고 보험회사는 계리를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은 60살에 딱 가입하는 시점에 60살에 되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기술도 발달해서 사람들이 다 전부 100살까지 살더라. 그럼 보험회사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평균 수명을 100세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를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씩 밖에 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빨리 가입한 사람과 늦게 가입한 사람이 약 2배,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나는 것에 따라 2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주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주식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이걸 4억을 만들어야 10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가입을 찾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미룬 만큼의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30년 미루면 그냥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그러니 가급적 빨리 가입하라고 설계사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괴롭힌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계사들을 잡고 트집 잡고 뭐라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요런 기본적인 컨셉을 잘 모르고 설계사님들도 요런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납입기간이 존재해요. 이게 10년 납이냐 20년 납이냐 이렇게. 그래서 납입기간 동안에 돈을 쭉 내죠. 납입기간이 끝나면 돈은 더 이상 내지 않아요. 자, 그리고 거치기간이 있는 연금도 있고 없는 연금도 있어요. 자, 거치기간 동안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납입원금대로 연금을 받으면 많지가 않으니까 이걸 이자를 얼마를 준다. 그래서 적립액을 원금보다 높여야 돼.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져요. 그래서 예상 적립액이 딱 정해지면 이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처럼 이 돈을 뭐 몇 년 동안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종신토록 주거나 확정으로 주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기간, 거치기간, 수령기간이 있다는 거. 대체로 해약들을 언제 하냐면 납입기간 내에 하는 경우도 많고 이때도 많이 해요. 왜냐면 연금액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증가폭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거를 깨서 다른 투자를 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이 오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깨가지고 다시 뭐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연금을 들어? 그러면 수명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돼서 이걸 4억을 만들어야만 같은 연금을 받으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헛똑똑이 짓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2억 만들 때 내가 4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턴 추구한다고 해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금들이 어떻게 돼 있냐? 대부분 옛날에 가입한 것들은 금리 연동 연금이에요. 설계사나 콜센터에 전화해서 나 연금을 60살에 얼마 받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으면 다 변동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던, 산수 시간에 했던 거. 자, 변동금리 연금은 이런 거예요. 1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집어넣었더니 1억 2천을 냈네요. 그래서 이 1억 2천을 보험회사가 지정한 최저, 이건 보험회사가 약속한 이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적립금이 아까 원금 적립금이 1억 2,200만원이 된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연금을 주면 320만원을 주고요. 이거 100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세까지 수령하는 돈은 1억 2,800이에요. 더 살면 더 줘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이 사람은 이제 이득이 되겠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 이러지만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팔면 연금이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설계사분들 이런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현재 이율로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요.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공시율이 이렇게 됐다면 1억 9,700이 되고요. 연금은 584만원이에요. 그래서 100세까지 수령하면 2억 3,300이니까 원금 대비 2배의 수익을 냅니다. 연금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돈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되지 않는 것들은 금리를 따르든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확정연금은 이런 게 있어요. 확정연금은 이 안의 내용들을 다 무시해요. 그냥 100만원을 내면 610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2억 4,40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확정연금이에요. 그러니 둘 사이의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 이율이 연금 받는 당시의 이율이 막 7%, 8%, 9% 이렇게 된다면 IMF 같은 게 와서 시중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서야 변동금리가 좋은 연금이 돼요. 그러나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보험회사가 약속한 돈은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들겠어요? 이걸 들겠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은 이거를 선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리연금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립액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금액을 키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변액연금이고, 변액연금은 마찬가지예요. 100만원을 집어넣으면 1200이고요. 변액연금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여기에 예시표는 금감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밖에 못 보여주지만 이게 7%, 8%, 9%, 10%가 날 수가 있잖아요. 수익은. 자, 근데 펀드랑 다른 점, 얘는 손해가 다 나서 이게 제로가 되면 펀드는 깡통인데 얘는 수익률이 제로가 되면 원금을 연금 개시 시점에 다시 복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 연금이라고 투자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어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는 최대한 당신이
1억 2천을 냈을 때 연금을 얼마를 잡아준 거냐면 403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최저 보증으로 치면 아까 금리형 연금보단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월 33,500원 1억 6,100이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기대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변액연금을 들었을 때 기대 수익을 보고 들으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수익이 안 나니까 막 화를 내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애초에 가입할 때 내가 금리 연금을 들 거보다 이렇게 했을 때 뭐예요? 최저 보증을 서로 비교해서 얘가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자율 상승보다는 수익률 상승 쪽에다가 더 내가 메리트가 있다, 이게 더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3.37%가 나면 559만 원을 받는 거고, 그러나 이거 두 개도 보험회사가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건 뭐 코인 투자를 할 때 뭘 약속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가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게 약속이 됐어요. 이게 1억 2천이. 그래서 변액연금은 이런 케이스로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확정연금은 지난 시트에서 봤지만 그냥 610만 원이, 그러면 이 확정연금과 변액연금을 비교했을 때 얘는 변액연금 수익률이 3.37%가 날 때보다 더 낮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익을 보는데 이거보다 더 수익이 난다면 얘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대부분 이 확정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내 노후에 확정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고 해야 그 전에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요 두 개를 병행해서 상품을 구성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금들이 싫어가지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는 그거를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어떤 재무 상담이나 연금 상담, 보험 상담을 제발 엑셀식으로 하지 마라. 어떤 변수도 없고 그냥 그래프 넣어가지고 쭈르륵 쳐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들은 되게 의미가 없어요. 저축은 마찬가지로 1억 2천을 만들 때까지 금리를 1.5%로 간다면 1억 2,500이 되고요. 거치 기간 동안 은행에다 가만 놔둔다면 1억 3,700이 돼요. 그리고 610만 원씩을 이 시점부터 매년 빼서 쓴다 그러면은 80세쯤 되면 3천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뭐 저축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축을 10년을 하고 10년을 갖고 있을 만한 강심장, 그렇게 꾸준한 사람은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서 저축과 연금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서로 비교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교에 모순이 생겨요. 그리고 일본 사례, 우리 강창희 소장님 말대로 일본 사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돈을 뺏쓰다가 연금은 아예 이걸 무시하고 계속 똑같은 돈을 받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얘는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굉장히 공포로 다가와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까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10만 원씩을 못 쓰고 줄여서 쓰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끝이 뻔히 보이잖아요. 1000만 원씩 쓴다고 그러면 한 74살 정도에 이 원금이 바닥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껴 쓰다가 결국 죽을 때 되면은 돈을 남겨놓고 죽는다는 거죠.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축과 예금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저축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또 자식 새끼들이 와서 목돈 있으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그래서 노후 파산으로 가는 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으로 노후 생활한다. 제가 그냥 참고로 비교는 해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나는 타인이 아닙니다. 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지금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냥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 미래의 나는 60세 시점에 내가 빌려준 돈보다 더 큰 돈으로 갚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미래의 나를 타인으로 인식하고 아예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수치적인 페널티도 있고요. 점점 나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50, 60 먹은 분들한테 연금 권하면 월납이 힘들어요. 그냥 일시납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는 연금액도 굉장히 젊어서 준비한 분보다 적은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지금 연금 많이 받고 그런 거 부럽잖아요, 우리. 근데 그분들한테 이런 걸 만약에 케이스로 줬어요. 자율에 맡겼어요, 자율에. 그러면 그분들 중에 그 연금을 지금까지 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착각살이 들어가거든요. 사주명리에선 그것을 상관살이라고 그러는데, 상관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뭐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고 그 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다 내고 해약을 해버리고, 왜? 뭐 얼마 줄지도 잘 모르고 50세 시점에서 60세에 얼마라고 하면 그 돈 가치랑 60세가 내가 실질적으로 됐을 때 돈 가치는 달라요. 저한테 50만원의 가치와 우리 어머니한테 5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걸 자꾸 내가 30살, 40살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60살에 그 돈은 별게 아니다라는 계산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돈 가치는 60살에 우리 엄마한테 5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저한테 50만원은 그닥 크지 않지만 그걸 명심하시고, 또 하나는 아프고 돈 없는 것보다 건강한데 돈이 없는 게 더 노후에 슬플 수가 있다는 사실. 왜냐면 사람 구실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아프면 솔직히 내가 신경 쓰나요?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근데 건강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사람 꼴 우스워지고 외톨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연금을 준비해서 끝냅시다. 그 연금 갖고 완전히 무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제 영상 준비해 놓은 거를 보시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여기 보험회사들이 파는 보험들의 대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우리가 입시학원의 명강사 강의를 들어보면,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끝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진짜 재미없는 강사 강의는 끝나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좀 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연금에 대해서 조금 고객분들 아시고, 또 우리 설계사분 후배들도 알고 있으면 서로 이런 충돌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항상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2월 24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월급날이죠. 모든 분들이 로그인, 로그아웃 되죠. 그러니까 자꾸 준비를 못해서 뒤로 미루는데, 저축과 보험도 함께 시작하라고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라는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